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단했습니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넘겨진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사건은 합쳐서 심리하고 경찰 수뇌부 사건은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조사 중입니다. 첫 조사에서 명 씨는 내가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잡혀간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광물을 캐고 있으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대행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마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진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 따라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일 늦어진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일정도 함께 영향을 받아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해석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현행 8인 체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형사법에 따라 재판이 종결되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부는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5일에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돼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헌재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군, 경,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군인과 경찰, 신분에 따라 재판 일정이 다르게 정리가 됐는데 계엄 사태에 가담한 정도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와 가담 여부 등 주된 쟁점이 겹치는 만큼 이들 사건을 하나로 합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과 이와 상관없이 참여 여부만 다투는 피고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첫 공판 기일을 열고 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군경 수뇌부 사건에 500명이 넘는 증인 신청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모두
내란죄 성립 여부와 함께 가담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1심 결론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지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과 병합 여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군 수뇌부 재판 뒤인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는데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처음으로 구속 중인 명태균 씨에 대해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첫 조사에선 명 씨는 내가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이 잡혀간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1월 중순쯤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나서는 이제 첫 조사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많이 잡아갈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도 휴대전화기에서 많은 단서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저희 언급된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명 씨는 특히 여권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나 복당 문제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에게 뭘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이틀간 조사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명 씨의 주장이 실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 씨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48분 통화까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지난해 명태균 씨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이 담긴 USB를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엄 2달 전 명 씨는 이 녹음 파일을 왜 대통령실에 전하려고 한 건지, 명 씨 사건을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아닌지 의혹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은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이전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통화 녹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 씨로부터 대통령실에 통화 녹음이 담긴 USB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았던 조선일보 기자는 대통령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와의 통화에서 USB를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USB를 갖고 있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며 명 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를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하루 전엔 명 씨의 변호인이 명 씨의 휴대전화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은 명태균 씨 의혹으로 점점 수세에 몰린 당시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명태균 특검 법안을 증거로 내기도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복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과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논란 등을 계엄 직전까지 검색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찾은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유창훈 판사를 검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한 달여 전 기각한 판사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1차 수집 대상 A급으로 적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엔 한동훈 당 게시판 조작을 검색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때입니다. 한 전 대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체포조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엿새 전인 지난해 11월 27일에는 김동현 판사 면직을 검색했습니다.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 전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체포조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왜 검색했는지 물었지만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이슈여서 찾아봤다. 목적이 있어서 찾아본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국회의사당, 쇠지렛대 등도 검색했지만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름이 뭐지? 그래서 제가 처음 인터넷에 그 워딩을 넣을 때 문을 부수는 이런 단어를 썼더니 쇠지렛대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7시 1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라고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펜디가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인과 협업한 가방 때문입니다. 펜디는 유명 제품인 바게트백을 전 세계의 장인들과 협업해서 재해석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자수, 일본의 염색 기법을 활용하거나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을 녹여내는 식입니다. 지난해 펜디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김은영 매듭장과 함께 만든 이 가방을 공개했는데요. 펜디와 함께 작업한 바게트백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식복을 장식하던 망수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을 두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등에서 중국의 매듭을 한국의 전통공예라고 주장한다며 문화적 전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즈는요, 당나라와 송나라의 민속예술로 시작돼 명, 청 때 인기를 끌었던 수공예품이라며 중국의 매듭을 한국의 장인 정신으로 소개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중국 누리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우리 매듭 삼국시대 때부터 흔적이 발견되면서 동식물에서 이름을 따오는 등 중국,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해 왔는데요. 밴디는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게시물은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가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직전 조사보다 10계단 하락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EIU가 내놓은 보고서의 부제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 점수 5.17로 역사적인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엔 75개 나라가 선거를 치렀는데 특히 정부의 기능과 선거 절차에서 가장 크게 점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요 7.75점, 167개 나라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계단 떨어지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후폭풍은 국회와 국민 사이 극심한 분열과 긴장으로 나타날 거라며 법원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변하고 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만이 커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정치 문화 분야였습니다. 1위는 16년 연속 노르웨이가 차지했고요. 아시아 국가로는 대만과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145위, 북한은 165위였습니다. 지난달 중국 CCTV가 방영한 춘제 갈라쇼,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을 선보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로봇이 오작동한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관객들에게 로봇이 갑자기 다가갑니다. 앞에 있던 사람 놀란 듯이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로봇이 돌진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로봇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낸 뒤에 멈춰 세웠고요. 수동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인 조 로건은 이 영상을 올린 뒤에 로봇의 공격적인 모습이 섬뜩할 정도로 인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프로그램 설정이나 센서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중국 유니트리사가 개발한 이 인간형 로봇, 이번 갈라쇼에서 손수건을 이렇게 위로 던지면서 인간 무용수들과 함께 전통 무용을 선보여 화제가 됐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럽게 인간을 상대로 오작동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로봇에 대한 숙제도 남겼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 투입됐던 군인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임무가 뭔지도 모른 채 시민들과 맞서야 했던 장병들은 70명 넘게 군인으로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12월 3일 밤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다행히 큰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상부 지시에 따라 투입된 군 장병들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1, 3, 9 공수와 707 특임단 장병 등을 상대로 정신건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군 2명, 관심군 69명으로 반드시 치료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자살 등 문항별로 점수를 매겨 분류한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간 이들은 자신이 계엄군으로 그것도 초헌법적인 명령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죄책감과 충격에 빠진 겁니다. 군인들을 직접 만난 전문가는 그날의 고통이 이들을 계속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인지 모르고 어쨌든 투입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후엔 이른바 도덕적 손상이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부끄러움이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장 많이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군인으로서의 이런 직업에 내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상황을 모르고 투입된 군 장병들에겐 부정적 낙인을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령을 위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용서받게 해주고. 국방부는 위험군 이상은 상담과 진료 등을 통해 안정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평가는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 중 위험군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3일절인 내일 전국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총집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돌 우려도 큽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3일절이자 주말인 내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각각 열립니다. 신고된 인원만 30만 명을 넘기는 등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는 1,000만 명이 모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3.1절에 1,000만 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고 그동안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새몰이를 해온 세이브 코리아는 내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총집결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빌려 서울로 올라온다는 계획이어서 교통 혼잡도 예상됩니다. 탄핵 찬성 측도 비슷한 시각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엽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촛불 행동은 오후 2시부터 헌재 인근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3.1절을 맞아 개최되는 전국 집중 촛불문화제에 총집결하고 파면을 확정지읍시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같은 장소에서 장외 집회를 열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내일 서울 외에도 광주와 대구, 창원,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엽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만큼 양측 참가자 간 충돌도 우려됩니다. 경찰은 충돌 가능성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 기동대 인원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도 혼잡이 예상되는 서울 광화문역과 여의도역 등에서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과 영국 두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이 평화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침공하진 않을 거란 건데 스타머 영국 총리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평화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s a backstop, you could say. I don't think anybody's going to play around if we're there with a lot of workers and having to do with rare earths and other things which we need for our country.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의 협상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if there's a deal in, we've got to make sure it's a deal that lasts, that is not temporary, that lasts, and that's why we need to make sure that it's secure. 하지만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며 재침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Do you think that Vladimir Putin would be likely to invade again in the event of a peace deal? I don't think so.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후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평화유지군에 대해선 종전 협상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젤렌스키 독재자 발언은 손바닥 뒤집듯 철회했습니다. Did I say that? I can't believe I said that. Next question. 광물 협정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찾기로 한 것을 감안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문제 발언을 태연하게 철회한 것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전형적인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해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납골당의 유골함을 훔치고선 돌려받으려면 수십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밤 깊은 시각, 아무도 없는 사찰 납골당에 들어온 남성 2명. 불상 아래 진열장 문을 흡착기로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3번 절까지 마치더니 유골함 6개를 훔쳐 가방에 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침입부터 도주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유골을 봉안하고 싶다며 이미 3번이나 찾아와 답사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 이틀 동안 다 탐사를 해가지고 일당은 인근 야산의 유골함들을 묻고 곧바로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곤 사찰 측으로 유골함 사진과 함께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회사의 유골함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돈 200만 불을 주면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8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유골함의 행방을 파악했습니다. 이틀간 인근 야산을 수색해 땅속에 묻혀있던 유골함 6개를 모두 찾아 유족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지난 18일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었습니다. 무비자는 반대, 기자이시 들어와야만이 범죄가 줄일 수 있다. 경찰은 일당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를 적용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등으로 평년보다 3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오후부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3.1절 연휴엔 전국적으로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영동 등 동해안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